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8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네 분이 시청 중이신데 우리가 두 명이 지금 세 명이 틀어놨나요? 아니요, 저는 스튜디오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두 명이 틀어놨으니까 두 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면 채팅 2명과 우리 2명 딱 4명이네요. 그러네요. 네. 요번 주에 아싸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하나 하셨는데 네, 그 얘기 바로 시작이군요. 네, 뭐 근황 인트로가 토크 해야 되나요? 네. 계속 하시죠. 네. 그 얘기가 궁금해서 네. 한번 처음 꼭지로 적어봤어요.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가서? 저는 코파일럿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MS 이름이 길던데 MS 이그나이트 무슨 서울? 행사고 행사 자체가 약간 느낌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나면 딴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행사 자체는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네.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그걸 맞이해서 행사를 약간 준비된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발표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그냥 사티아 나델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티아 나델라를 꽤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MS의 인식을 완전 바꿔준 그쵸. 사람이라서 MS를 네, 참 많이 바꿨죠. 뭐 가서 뭐 인사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티아 나 혹시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기대도 했죠. 혹시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 볼 겸 이제 하겠다 했고 약간 처음에 느낌은 약간 뭐 같은 회사인 건 알고 있긴 한데 MS 행사인데 왜 기터 코파일럿을 하지? 라는 생각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기터는 그냥 기터이기 때문에 라고 하지 그쵸? 하는데 그게 그냥 저는 투자 많이 하고 전략적 제휴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은근히 AI 쪽은 오픈 AI 쪽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S 이그나이트라는 행사 미국에서 했을 땐 오픈 AI 대표도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사티아 나델라 인사도 하고 얘기 나누고 그랬던 것 같고 실제로 AI 부분 거기서 MS에서 말하는 AI는 대부분 다 오픈 AI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AI 강조하고 세션 중에 하나가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했고 이제 MS 직원분하고 공동 발표였어요. 저는 이제 내부 얘기는 잘 모르니까 네. 공동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공개된 게 많지 않잖아요. 밖에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그런 배경은 MS 직원분이 해주시고 저는 좀 시연 위주로 시연 위주로 했어요. 약간 리인벤트나 AWS 행사 가보면은 이제 기술 소개한 다음에 실제로 이 기술 적용한 사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발표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앞에서는 이제 뭐 코덱스가 이제 코파일럿의 그 AI 모델 이름이 코덱스인데 네, 코덱스 설명하고 뭐 약간 AI 미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뭐 그러고 저는 이제 코파일럿 그냥 시연 VS 코드. 네.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긴 했고 라이브. 네, 라이브기도 하고 이게 AI라서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렇죠. 제 맘대로 안 돼요. 약간 뭐 필터링하는 배열 뭐 이렇게 딱 하면 어쩔 때는 정말 딱 원하는 대로 이쁜 함수를 딱 만들어 주는데 어쩔 때는 베리어블 하고 1, 2, 3, 4, 5, 6, 7, 8, 9 하는 배열 하나 만들어 주고 갑자기 걔를 필터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달라져서 시연 때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약간 그러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이게 또 되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때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딱 제가 원하는 기대대로 딱 완성됐거든요. 근데 딱 했을 때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안 이쁘게 만들어주는. 약간 진짜 AI 같네요. 네. 근데 뒤에서 짠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보여주는 채로 했고요. 실제로 하진 않고.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데모라서 코드를 잘라서 조그맣게 하니까 좀 더 어렵고 실제로 코딩할 때는 그래도 뭐 몇십 분 이상 이렇게 집중해서 쭉 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좀 더 잘 제안해주는 느낌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딱 없애고 첫 줄부터 쓰니까 자꾸 약간 갈팡질팡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네. 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오 시나리오는 너무 복잡하니까 보여줄 수가 없고 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짧게 뭐 피보나치 함수 구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보여주는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고 GitHub 넥스트에서 나왔던 뭐 코파일럿 랩스라는 실험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코드 익스플레인을 해줘요. 블록 설정하고 익스플레인 하면 이제 영어로 설명해줘요. 첫 줄은 뭐 최근 오일을 구해서 변수에 넣고, 두 번째는 뭐 오일을 필터링하고, 뭐 그다음에 뭘 출력하고, 이렇게 영어로 쭉 자연어로 써주거든요. 와우. 그리고 언어 변환도 해주거든요. 파이썬으로 짠 걸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그 음. 언어를 자바스크립트 변환시켜줘요. 뭐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지난주에 저번에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GitHub 유니버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있던 건 있었어요. 왜냐면 코파일럿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행사는 이번 주인데 지난주에 GitHub 행사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뭘 나오면 나온 걸 가지고 또 그쵸. 여기서 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뭐 헤이 GitHub 정도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만 좀 했었죠. 엄청난 거 아닌가요? 헬기터? 헤이 GitHub 근데 이제 헤이 GitHub을 제가 그저께 받았거든요. 네. 베타.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받았어요. 화요일 날 발표였는데 화요일 날 받았으면 아마 시연에서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했을 텐데 수요일 날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네,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국내 유일의 GitHub 스타잖아요. 네, 뭐 아사님이? 그렇게 네. 그렇죠. 그뭐 GitHub 유니버스에 그 헐리우드처럼 뭐 바닥에 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싸님 이야. 이름이? 전 그거 보고 실리콘밸리 바닥에 있는 건가? 막 그렇죠. 행사장 받아요. 이번에 좀 아. 규모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GitHub 유니버스가. 음. 네. 아직 코로나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군요. 그것도 그 사람이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거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바닥에. 네, 바닥에 그런 거 한다고 뭘 말한 건 아니라서. 그러게요. 말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길래 MS가 오픈 AI에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오픈 AI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지 해서 찾아보니까 앨런 머스크랑 샘 알트먼이 네네. 2015년에 인류 설립한. 이익을 주는 뭐 회사로 음. 만든 거라고. 왜냐면 도대체 여기서 뭐 기술이 다 나오니까 뭐 아까 그 코파일럿도 저도 뭐 들어보면 GPT-3 기반으로 뭐 했다 그러고 네. 오픈 AI가 네. 만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막 하는 달리 이런 것도 달리. 다 오픈 AI고, 그리고 지금 기사 보다 여기 정보 보다 보니까 나무위키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돈으로 1조 정도를 투자했다고 나와 네, 있네요.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막 제가 알기로는 GPT-3 때 본 것 같은데 그 투자를 하고 GPT-3를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권리 같은 베타적 권리 같은 걸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MS가. 이거 쓰면 네. 되는 거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델해서 그냥 API 쓰는 거 말고 뭐 다른 내부 뭐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지 않을까? 저도 뭐 기사로만 봐서 어떤 권리인지 모르겠는데 투자해서 제휴까지 좀 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2018년 2월에 이사회에서 물러났대요.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그런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요즘에 워낙. 좀 하시면서 나 회장님도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강연 때 서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원래 보면 음. 거의 맨 뒤에 서 있거나 어디 발표 들어도 잘 앉지 않는데 네네네네. 앞에 한 세 번째 줄 원래 처음에 쭉 앞에 가서 딱 앉았는데 네. 여기 예약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한 다섯 번째쯤 앉아서 제가 발표자입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앉아서 이렇게 이 자리 인 것 같은데 음. 내신 만나면 그때 MS 이렇게 후드를 줬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집업 아닌 후드는 안 입거든요. 이제 네. 답답해서 네네. 그래서 등에 사인을 받을까? 나 회장님을 만나면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게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그러게요. 나 회장님도 그러면 아싸님의 발표를 들은 거예요? 아니죠. 자기 뭐 그거 뭐 기조연설만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아까도 들어보면 바로 일본으로 네. 가는 거면 저녁에 일본을 간다고 했으니까 저도. 아마 기조연설하고 가셔서 그 트랙이 어차피 3개가 있어서 네. 네, 뭐 하는지 뭐고 그러고 그냥 그 행사장에서 보질 못했어요. 네,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무대에 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조연설이 끝나니까. 저녁 드시러 간 거 아닐까요? 씻으러 가시거나. 그래서 여기 그래도
대기업 회장님이니까 다르구나 이런 느낌. 옛날에도 뭐 웹 컨퍼런스 가면 뭐 팀 버너스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CSS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네. 스피커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걸 하고 그래 뭐 브랜든 맞아요. 나이크 뭐 이런 사람 사진 찍고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나 회장님은 그렇진 않아요. 자기 행사가 아니라 그러나? 스피커 대기실에 같이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왜냐면- 기대도 하셨을 텐데 개발자스러움. 팀쿡은 보면 뭐 물론 유튜버들 초청한 거긴 하지만 WWDC 이런 데 보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팀쿡이 이렇게 둘이 인증 사진 찍은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잠깐 온 행사니까. 아까 들어보면 이제 바로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은근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 행사할 때 클라우드 플레이어 대표인가 잠깐 왔다 가는데 막 방금 도착해서 약간 늦게 와서 발표만 하고 바로 가서 씻고 바로 일본 비행기 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 가는 게 많이 그죠. 막혀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회장의 삶도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전용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용기. 헬리콥터 타고 간 거 아닐까요? 김포공항 우리처럼 이렇게 그럴 수도 타고 가는 생각 안 하고. 되다. 예. 저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가 막히는 전 데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하루 만에 왔다 가는데 삼성이면 공항에서 꽤 멀잖아요. 멀죠. 그렇죠, 맞아요. 왜 굳이 이쪽으로 잡았지? 저는 좋지만 그래서 서쪽으로 잡아도 나 회장님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행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코엑스에서 했는데 그 옆에 인터내셔널 서울 코엑스 호텔? 그 호텔 거기 행사장. 로비에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엑스 하모니룸 가서 하모니룸이 어디? 그러니까요. 그죠. 브랜드 몰름밖에 일반적으로 모르는데. 우리가 날마다 아는데 그 장소는 아니니까. 그게 어디예요? 했더니 호텔도 두 개 있잖아요. 네네. 삼성역 앞에 하나 맞아요, 있고 그렇죠. 저쪽에 봉은사 쪽에 있는 호텔에 맞아요. 지하에 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MS가 그나마 이번에 좀 잘하는 것 같네요. 저도 행사 있는지 몰랐지만 MS 날마 행사하면 광화문에서 하니까 개발자들 맞아, 광화문 맞아. 어떻게 가? 주말에 행사하면 또 저는 여기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서 날마다 시위하니까 버스 차단당해가지고 근데 저는 MS에서 사람 만날 때 예전에 사무실 좀 제발 강남으로 옮기면 안 되냐고. 저 리허설하고 광화문도 갔다 왔잖아요. 리허설은 또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당일 리허설 또 하고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 행사라서 그런지 그래서 리허설이 4번이 있었어요. 온라인 2번, 오프라인 2번. 근데 온라인 한 번은 제가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온라인 하고 오후에 또 하고 당일날 행사장에서 한 번 또. 와. 사실 전날은 힘들다. 사실 안 한다고 그럴까? 너무 힘든데 리허설이 왜 이렇게 많어? 원래 리허설은 그냥 전날 발표자로 만드는 건데. 이거 원래 새벽에 완성돼서 이제 들고 오는 게 발표자인데 이거 너무 힘든데.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하는데? 데모라서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냥 시나리오 좀 구상하고 좀 연습 몇 번 해보고 이게 연습이라서 그렇고 또 집에서는 맥 스튜디오를 써서 거기서 막 하고 이제 당일날 리허설 할 때 이제 맥북을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새 거라서 그런지 여기서 또 다르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 번 연습을 왜 다르지? 나올 때까지. 온라인 중계도 됐어요 이번에 행사가? 온라인 중계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녹화한 거는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기대된다. 재밌겠다. 근데 코파일럿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발표는 그냥 하면 되는데 코파일럿은 이게 완전 아름답게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얘가 잘 안 보여줘. 뭔가 걔도 이제 꼼수가 생기지 않을까요? 약간 같은 폴더 안에 발표 자료로 쓰진 않지만 뭔가 컨텍스트를 인식할 만한 코드를 막 잔뜩 넣어놓고 내가 그래서 딱 입력을 하면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싹 바로 표현이 잘 되게. 글쎄요. 근데 코드를 다 외우고 하면 대충 비슷하게 해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 패턴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코드를 짜면 그걸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쪽 파일에서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오면 그쵸. 갑자기 걔를 완성시켜주고 이거 보면 이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제로 짤래니까 그쵸. 이게 어려운 거죠. 약간 저는 처음에 예제를 짰는데도 제가 웹스톰에서 짜던 함수 비스물이 생긴 게 자꾸 완성하는 거예요. 저것까지 이해하고 있나? 이거 또 계정은 같으니까 막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그래서 뭐 좀 테스트를 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진 않게 됐어요. 간단한 거만 하긴 했는데
피보나치 함수 같은 건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피보나치 함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가 막히게 딱 해주니까. 근데 걔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항상 눈여겨봐야 돼. 그렇죠.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저도 이제 발표를 하나 하고 왔는데 네. 구름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거든요. 룸이 뭐예요? 구름은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리고 코딩 온라인 그 아이디 온라인에서 코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이디도 제공을 하고 코딩 테스트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저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 알고리즘 연습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 운영하시는 곳인데 원래는 아이디로 시작했잖아요. 구름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죠. 네, 네. 저도 아이디는 아이디로만, 많이 네. 들어봤는데 그거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 커밋이라는 행사를 지금 4회째였거든요. 저는 4회째였고 1회, 2회, 3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커밋을 이제 매월 한 번씩 진행하실 예정인데 그중에 저를 부르셔서 이제 개발자들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좀 이야기를 하고 왔고 1회, 2회는 뭐 강대명님도 나오시고 뭐 또 김정님 이런 분도 그렇네요. 나오시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좀 부담스럽긴 했죠. 박성철님도 나오고. 네, 박성철님도 나오시고 저는 안 어울리는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너무 경력 많은 사람들만 나와서 조금 적은데 그래도 경험이 아예 없지는 않은 사람이 필요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력 많은데 많잖아요. 네, 아직 9년이니까 10년 안 됐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네, 성장해 왔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더라. 그렇게 일하니까 그게 나한테 좋았으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저도 이제 구름 아이디를 많이 아니까 예전 해커톤 행사 후원한 것도 받고 네, 네. 그래서 왜 개발자들의 성장 이런 거를 하지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구름 에듀라고 네. 그 인프런 같은 동영상 강좌 서비스도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이런 성장 이야기를 아마 음. 하나 부탁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 분의 가장 큰 사실 그림은 구름 회사 안에 있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해서는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내부에 이제 좀 갭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니어가 한 분인가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주니어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서 갭이 큰데 이거를 또 다 시니어들한테 케어해 달라고 하긴 너무 그러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그쵸. 그러면은 본인이 아는 사람들 혹은 이제 에서든 업계에서 알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강의를 하게 하고 그 강의로부터 주니어들이 배워서 성장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내년 안에는 회사 내에서 발표를 하게 만들고 내후년에는 이제 외부에서도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을 성장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서 응원하고 싶었고 이제 끝나고 그 구름 내부 개발자분들 몇 분이랑 같이 티타임을 했거든요. 근데 44비츠 애청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인프라 쪽도 한 분 그래서 계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듣고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아서 되게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데 도대체 왜 우리 라이브는 맨날 10명이씩 안 되는가. 지금 3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디서 들으시냐 물어봤더니 팟캐스트를 주로 들으신대요. 유튜브 라이브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을 또 맨날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전에 알려주죠. 오늘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10분 전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저는 애청자를 만나는 게 되게 또 감격스러운 일이니까 만나서 되게 고마운데 또 그분은 막 저를 막 연예인 대하듯이 막 이렇게 막 그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도 똑같은 개발자니까 그런 얘기도 드리고 재미있게 좀 하고 왔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오프라인 발표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가 한동안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으니까 너무 떨어가지고 그래요? 준비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발표 때는 별로 안 터시던데. 네, 네. 그 발표 직전에 저도 리허설을 한번 했거든요. 발표 직전에 했어요. 리허설을 한 15분 정도.
그거 하고 나니까 아 오프라인 행사 원래 이랬지 이라는 느낌이 싹 들면서 약간 긴장이 풀어져서 그래도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중의 얼굴을 그럼요, 보일 수 그럼요. 있다는 게 너무 좋죠. 내가 말할 때 웃는 사람, 뭐 표정한 사람, 뭐 끄덕이는 사람 맞아요. 이럴 때 그게 좀 발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상호작용이 되는 느낌. 별건 그렇죠. 아니지만 근데 온라인에서 하면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나? 지금 끊어졌나? 막 그렇죠.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있겠지? 같은. 끊어졌나? 뭐 이런. 그 사실 발표장은 되게 조용했거든요. 한 4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되게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발표장이 그 일반적인 발표장처럼 생기지 않고 계단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제가 여유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 막 긴장도 조금 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리액션이 많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 얘기하면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위안이 됐고 여기 누구 일어나서 나가면 가슴 아프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표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지인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엄청 힘이 많이 됐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율무님께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 가신다고 봤을 때 이제 포스터 보고 발표 세미나 있구나 했는데 보통 세미나가 이렇게 저녁에 하면 네. 2개 혹은 3개로 있어서 저는 그 중에 그냥 막연히 당연히 했는데 혼자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발표가 1시간 거의 네, 되게 1시간이었어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네네. 다루기가 뭐 발표 준비할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제가 원래 발표 준비할 때는 화면을 먼저 다 만들어요. 근데 화면을 만들면 이렇게 약간 생각의 흐름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차를 잡고 목차대로 이제 채워나가는 스크립트를 쭉 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가 일단 길어지면서 저도 이제 맥락을 자꾸 놓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스크립트 작업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또 잠깐 잡으면 내가 어디까지 썼더라? 그리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막 그런 게 계속 헷갈려서 좀 스크립트 준비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니까 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자랑같이 느껴진 거죠. 제 얘기를 다 뺐어요. 빼고 발표하기 전날 그 회사에 계신 두 분한테 그 부탁을 드려서 좀 리뷰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발표를 딱 했죠. 시니어 개발자 2분. 네, 시니어 개발자 2분. J2P님과 아스부밤님, 네, 2분 트위터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30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발표에.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피드백을 주실 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달라. 실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생동감 있고 공감 가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 뺐던 거를 다시 넣을게요. 뺐던 거 다시 넣어. 네, 그래서 다시 넣고 했더니 실제로는 1시간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다행히 분량은 잘 채웠고 채팅창 반응 보셨는지 최승우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채팅창을 안 보여줬어요 일단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보여주면 또 주의가 흐트러지니까 안 보여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인사하게 대답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회사 슬랙을 봤는데 슬랙에 이 유튜브 링크가 공유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링크에 스레드로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서 엄청 다들 즐거워하면서 저의 모습을 감상하셔서 되게 저는 그거 보면서 집에 오면서 좀 즐겁게 그래 내가 한 사람이 망가짐으로써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망가지다니요. 너무 잘해놓고. 그리고 사진 잘 나온 얘기도 승우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사진도 웃긴 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링크를 줬거든요. 네, 발표하는 링크를 줬더니 이제 아내가 읽어봤나 봐요. 오늘이야 막 그래서 오늘이야 이제 갔다 올게 했는데 그 사진에 나온 옷을 입고 가야 될까봐 그랬더니 사진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사진 있잖아. 그랬더니 막 넘겨보는데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을 딱 집어서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뭐야? 몰랐어.
너무 뽀샵을 많이 했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을 했죠. 사진을 보고 실물 보면 사기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일부러 똑같은 옷을 입고 네 갔었어요. 좀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몰랐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마치 포스터에서 바로 나온 거 같은 날 찍은 게 아닌데 네네. 같은 옷을 똑같은 복장을 입고 네.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쓴다고? 약간 이런 아니면 옷을 줬나? 그날 저 사진을 찍은 날이 사실은 그 구름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나오셔서 저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하고 외부 분이니까 약간 이제 저렇게 좀 격식을 차린다고 옷을 저렇게 입었죠. 입고 이제 나중에 또 가서 강연장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또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옷을 그대로 입어라. 내가 볼 때는 격식을 차린 게 가장 저거다. 정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입고 갔는데 저게 사실 여름 옷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얇아요. 그리고 안에는 반팔티고 그리고 저거랑 바지랑 세트라서 바지도 엄청 얇아요. 근데 전날이 좀 추웠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엄청 떨었는데 막상 강연장 안은 좀 더웠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위에 조명도 있고 하니까 뭐 하이라이트는 없었지만 이렇게 그 핀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몇 개 박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오길 잘했다.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구나 확실히 생각을 했죠. 만찢남이 뭐죠? 만화를 찍고 나온 건가? 그런 건가? 맞겠죠? 찢은 알겠는데 네, 승우님 만화겠죠? 감사합니다. 나는 맘 찢어진 뭐 이런 건 줄 막 맴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왔고 재미있었어요. 이 성장이란 주제 되게 어려운데 네. 저도 그런 작업 몇 번 네, 해본 적은 네. 있지만 그러네요. 저희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성장 키워드로 하는 강의가 있긴 하거든요. 한 달에 1년에 한 2번씩. 그 뭐죠? 삼성 멀캠에서 하는 사피에서 기수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데 이게 뭐 그러니까 키워드 메시지 라쿠니님이 저는 할 때 나는 이 성장에 관해서 이 말을 꼭 그런 중심이 좀 있나요? 저는 사실 요번에 이야기하면서는 개발자한테 국한된 얘기는 좀 뺐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중간에 한 꼭지가 있긴 했지만 그 얘기보다는 주로 동료 의식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사람을 대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자 그런 좀 컨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런 어떤 협업 관계에서의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그 티타임 할 때 그룹 개발자분들이 티타임 할 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셨냐.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상 이제 개발자이기도 했지만 개발자 아닌 경우도 7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편견이 좀 있는데 그런 좀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주제를 많이 얘기했죠. 예, 영상은 공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결정을 못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첫 타자가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담당자분이.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스트리밍은 괜찮은데 영상을 나중에 녹화한 걸 올리게 되면 강연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자기가 박제돼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근데 안 보니까 어차피. 그렇죠. 근데 그거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 강연이란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자료로서도 소중하고 뭐 한데 그렇기도 하죠. 어디 올라가 있으면 사실 나중에라도 맞아요. 저는 뭐 그런 부담이 없는 편이라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도 이번에 데이터독 대시나 이런 거 발표 오면 이제 링크 공유해주면 관심 있으면 보고 하니까 네.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그쵸. 나중에 이게 관리자가 없어서 못 내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안 올리기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인프런을 하나 찍어서 무료로라도 아. 공개를 해볼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름에서 했던 거라 구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둘 다 올려줘야 되구나. 그런가? 네, 아까 보니까 강대명님도 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블로그 글처럼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발표한 건지 블로그 글인지 모르겠는데 발표한 것도 커밋이라고 블로그로 돼 있어서. 남고 그 아, 발표랑 함께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 그 인터뷰도 글로 올리시더라고요. 박성철님도 그런 게 있네요. 네. 엄청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담당자들이 되게 열정적이라고 음. 그 저를 컨택하신 분은 원래 저를 알던 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자기는 사실 행사 스케치 글만 기대를 했고 행사도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같이 일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열정적으로 저런 것도 막 준비하고 시키지도 않은 막 인터뷰 하자고 가고 그래서 되게 신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여기 와서 계시던 분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행사 얘기 2개 하고 나니까 50분 다 그러게요. 돼가네요. 네. 트위터 얘기 잠깐. 네. 요즘 하도 핫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첫 PR이라는 소문이 도는 캡처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스텝 위스를 2에서 3으로 바꾸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깃허브 페이지인데 프리티어 RC면은 자바스크립트인가요? 그 프리티어라고 그 네. VS 코드 같은 거 설정을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잘 포메터, 모르는데. 포메터예요. 네. 포메터. 캡 자바스크립트 사이즈를 포메터. 2에서 3으로 바꾼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게 약간 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왜요? 믿을 순 없- 왜냐하면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같은 음. 게 전혀 없이 아, 그냥 그렇죠. 딱 그 코드 변경만 커미터가 가지고 누군지도 하고 안 써 있어. 있어서 이거를 뭐 이제 또 맞나, 아니면 맞나? 거기에 트위터에 트위터 직원인데 아니라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선순환? 그걸 잘 모르. 이분도 걸릴까봐 회사 정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그 가린 거 아닐까요? 뭐 사실 그걸 그대로 올려도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좀 음. 느끼긴 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PR로 올렸구나. 저거 그냥 커밋해서 푸시 안 하고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로 진짜라면. PR이면 아. 그냥 푸시할 수 있잖아. 음. 저런 것도 PR 올리는. 뭐 이건 이제 약간 그냥 가십이니까 넘어가는데 네. 이제 트위터가 점점 좀 대표의 리스크를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대안은 없고 그냥 음. 트위터가 조금 더 기능 추가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려나. 사실 그동안 발전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여러 면에서. 또 트위터가 워낙 헤비 유저니까 뭔가 조금 편하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생각은 조금 편하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냥 뭔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트위터가 인수한 그 뭐죠? 약간 트윗덱 같은 것도 네. 인수해가지고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아예 접어버렸잖아요. 계정 동시에 하는 거. 근데 트위터는 이제 계정 여러 개 쓰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기대는 좀 있고. 근데 해골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라 맞아요. 그랬다고 네. 약간 테슬라 느낌이에요. 앨런 머스크발 뉴스가 끊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음. 출렁출렁거리는 뭔가 여기 약간 앨런 머스크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앨런 머스크는 PR 이런 담당자를 절대 안 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PR 하니까 이거 하면 지금 기사가 뭐 몇 개야 벌써. 그렇죠.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디서 우연히 보고 코호스트라는 거에 가입을 해봤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 사용하는 법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코호스트라고. 트위터 비슷하게. 네, 트위터 비슷하게 팔로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오히려 마스토돈으로 이사했다는 사람들 몇 명 마스토돈도 있었는데 많이 얘기 나오죠. 대부분 마스터돈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스토돈 이야기했던 거 찾아봤더니 네. 팟캐스트 그때는 열심히 정리해서 엄청 오래 전에 하지 않았나요? 지금 2019년 5월 와. 28화 저희 사이파비츠 팟캐스트 28화에 마스토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
링크도 너무 잘 달아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골고루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꼭지로 있는데 네.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사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레일즈였고 그때도 아마 깔아보고 실제로 써보기도 다 했는데 똑같은 트윗 하나를 쓰면 트윗이 여기저기 서버마다 복제되는 거예요. 서버가 100개면 100개로 복제되고 이게 무슨 데이터 낭비야라고 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제대로 몰랐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블록체인 개념이긴 한데 그러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하나 듣고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어떻게 짤 수 있지 했는데 요즘에 대안 중에 하나로 다시 부상하는데 저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 서버 구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집중 서버가 아니라서. 집중 서버를 할 수 하나한테 다 몰릴 수 있는데 문제는 걔가 애초에 그걸 고려하고 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서버를 운영해요. 그래서 엔지니어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잘한 분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운영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수용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요. 그 스펙으로는 우리도 보면 대부분 작은 서비스는 그냥 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100만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그걸로 안 되잖아요. 막 복잡해지고 뭐 HA도 복잡해지듯이 딱 그 사이즈에서 멈춰요. 그래서 계속 서버를 얘는 새로 생기는 거 계속 서로. 그래서 막 복잡하고 사용성이 세계국급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게 쓰기는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게 약간 아쉬워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마스터돈 저는- 쓰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냥 트위터에 계속? 큰 생각 없이 그냥 남아 있고요. 사실 네. 그냥 물론 멜론이 하는 게 더 좀 짜증나죠. 이게 약간 내가 쓰던 서비스라 그런지 그 테슬라에서 난리칠 때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테슬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네. 테슬라에서는 사실은 테슬라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예전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실 딴 거 가지고 많이 했죠.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죠. 뭐 했지. 근데 여기 약간 회사를 막 자꾸 막 뒤집어 놓고 막 그 뭐죠? 그 제일 짜증났던 거 그 인증 마크. 네. 인증 8달러. 마크 가지고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빅마커 뭐 2개 생겼다고 막 돈 받기 네, 시작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8달러로 돈을 봐서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인증 마크 한 다음에 이름을 일론 머스크로 맞죠, 바꾸는 맞죠.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꾸 막 서스펜드 당하고 막 이런 스샷 같은 거 돌아다니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런 그쵸. 식으로 한다는 게 좀 짜증 났는데 사실 어디나 그러니까 뭐겠죠? 오너가 싫으면 좀 떠날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태 트위터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가. 예를 들어 깃허브이 MS 인수됐을 때도 깃허브 대안 찾아야 된다. 막 항상 이제 맞아요. 그런 일은 항상 어디나 있는데 보통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덥은 그냥- 약간 좋은 느낌이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걸 그렇죠. 보고 네. MS가 그렇죠. MS 가서 더 발전하니까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또 이런 대안이 그렇게 쉽게 풀리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아직 뭐 마스토돈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광고도 좀 늘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트위터예요? 광고, 네, 광고 많이 되게 본 많이 것 나와. 근데 같아요. 저는 트윗봇을 쓰거든요. 트윗봇 쓰면 광고가 안 나와요. 오. 그러니까 저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앨런 머스크가 트윗번 막을 거예요. 그런 걸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토돈 때문에 뭐 트윈이야? 뭐 그런 서비스가 좀 썼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냥 마스토돈 서버 중에 하나 있는 이름인데 이름이 트윙이요. 트윙이요. 아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아. 사람들 거. 한국 사람 서버 근데 이번에 트윙이요. 몰려가서 막 서버 터지고 막 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마스토돈 뒤에 도메인 주소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가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 계정이? 그러니까 그게 계정은 없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똑같은 트윗을 이미지까지 그대로 카피해 왔잖아요. 네. 옆 서버엔 남아 있을 수 있어. 저 계정은 사라졌고 그 계정의 데이터를 이쪽 서버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는 있다. 그러면 로그인은 못 내가 계속 네, 로그인은 못 하겠죠. 로그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그 도메인을 내가 사버렸어. 그럼 사실 내가 뭐 CP에 뭐 하고 트윙이어.kr이었는데 트윙이어.kr이 실수해서 도메인 날렸어. 내가 도메인 샀어. 그리고 내가 서버를 띄워. 그 CP 계정 내가 사칭할 수 있죠 반대로. 그렇죠. 그 도메인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렇네요. 네. 그럼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실 내가 운영해야 되네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저도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그냥 내가 내 셀프 서버 운영하고 혹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할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잘 된다는 가정하에는 우리 개발자들 위해서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걸 잘 운영해서 이 안에서 키운다거나 이건 되는데 그때도 들었던 느낌이 뭐 잘 알기로는 이 마스토돈이 레일즈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레일즈 맞나? 레일즈 좋아하지만 근데 아무튼 대용량 고려가 좀 많이 부족해서 사실 대용량 고려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발전해 나가는 거지만 아니, 레일즈 맞네요. 그때는 많이 부족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도 어차피 단독 서버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뭐 쿼리 튜닝이나 뭐 이런 레일즈에 이제 또 많이 하다 보면 알려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다 고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마스토돈으로 안 가길 트위터에 있으면 그러니까요. 난 트위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이디를 다시 관리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안 잃어가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까 네. 말한 대로 누구는 마스토돈 가고 누구는 코스트 가고 뭐 잃어버리면 전 둘 다 보고 싶은데 그죠. 이러면 피곤하니까. 결국 블로그로 다시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뭔가 생기겠죠. 미투데이. 미투데이. 아 미투데이 다시 복구. 그러게요. 미투데이 다시 복구해서 맞아요. 좀 신기한. 서버 코드 가지고 있으면 서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미투데이는? 코드는 있겠지만 그대로 못 띄우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도 오래된 프로젝트 띄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 뭐 한 5년도 뭐 넘었는데 DB에 이게 없고 막 버전도 막 다 맞춰야 그리고 되고. DB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한 1년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있었겠지만 근데 새 DB로 띄운다고 해도 분명히 라이브러리도 좀 없고 아 그렇죠. 네, 설치하려는데 뭐 맞아요. 없고 맞아요. 막 막 깔았더니 막 만약에 뭐죠? 미투데이도 레일즈였으니까 레일즈 더 이상 지원 안 해서 막 받으려 했더니 저게 없어 먹어 안 받아줘 막 그럴 수도 있죠. 대상익님이 틱톡으로 가라고. 응? 틱톡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틱톡 영상으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렵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 잘린 대표들이 제일 승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왜? 네? 왜요? 몇백억씩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약 조건을 세게 걸고 엄청 하드하게 일 시키는 대신 네. 축구도 그렇잖아요. 감독도 미리 자르면 돈 많이 주고 오히려 위약금처럼. 네, 위약금처럼. 그래서 그 뭐지 대표 월 CEO였던 사람이 네. 뭐 아르가왈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600억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사람 잭도시 나가고 지금 1년도 안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1년도 안 했. 작년 11월인가 CEO 됐거든요. 와. 지금 잘리면서 600억 받은 거잖아요. 일반 직원들은 11개월이면 퇴직금도 안 주는데 600억 이거 저번에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가장 돈 많이 챙긴 거는 얘 아닌가? 그분이네. 그리고 그 슈카월드 이렇게 좀 보니까 황금 낙하산인가 뭐 그런 계약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임원들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잘리면 돈을 추가로 주는 어떤 계약 같은 게 있는데 얘네가 다 그게 있는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마 소송이 있을 것 같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돈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일하기 싫은 거. 그 돈 주고 내보내고. 근데 그러니까 나 CEO 나도 앨런 머스크랑 하기 싫었어. 이거 진짜. 그러고 나 나가면 그러네. 되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제일 네, 뭐, 네. 이제 고생도 없고 이제 아. 일단 좀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네. 마지막은 오랜만에 판교 부동산 얘기. 아 네. 아. 네. 이거 알파돔 시티 예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 있지 않아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아 이게 저도 이거 지금 그 신한 알파리츠 얘기하시면서 맞아요 신한 알파리츠 이야기 안 예. 했던 건데 잠깐만요. 그 덕에 제가 신한 알파리즈를 좀 샀거든요. 지금도 플러스죠. 네. 리츠? 신한 알파리츠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많이 안 샀는데 저도 거의 많이 안 샀어요. 억울하죠. 지금 리츠는 다 떨어졌어요. 상장가보다 다 밑에 있어 다른 애들은. 그래? 왜냐면 은행 이자를 더 주는데 무슨 리츠야. 그랬는데 아무튼 판교 알파돔 시티 자체는 판교역 기준으로 6블럭인가를 통칭하는 아, 그래요? 엄청 거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그때 뭐 용산 빼고 거의 단군일의 최대 느낌의 아. 돔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 큰 거를 다 돔으로 싸서 그 싸서?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알파돔이거든요. 아 그런 계획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 계획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하던 때가 2008년인가 막 그때예요. 네. 막 그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아. 해서 막 안 되는 거야. 분양도 안 되고 해서 그 거대한 꿈은 깨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뜬 다리 같은 것만 몇 개 네, 남은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약간 그 생각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쵸. 상상이 조금 그 있네요. 알파돔 가운데 판교역 기준으로 4개 큰 덩어리는 공중에서 약간 이어놨잖아요. 네, 그게 뭔가 그쪽도 뭔가 뭐 거기 주도로 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이거라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서 아무튼 그거를 하다가 그때 막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원래 계획은 다 어그러지고 그 땅 중에 하나를 그 현대백화점 지금 있는 현대백화점 부지를 현대백화점한테 팔아요. 아.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거기 짓고 아 이제- 원래는 네. 거기까지 다 알파돔 네, 계획이었는데 그리고 아, 그 옆에 아파트 판교 알파돔 알파리움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까지 다 하나였는데 와. 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러면 이게 엄청 옛날 계획이네요. 그쵸. 저 판교 있을 때 현대백화점이 완성됐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미 네. 망해서 네, 그러니까. 걔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 전에 이미 음. 계획했다가 다 망하고 땅까지 팔고 현대백화점 올라온 거 그러네,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거기 땅이 막 또 비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었어요. 나머지 네. 2개 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 가까운 프로젝트가 20년 아니고 판교 신도시 처음이니까 2007년 했던 게 이제서야 마무리된 거야. 이제 빈 땅 없어 거기. 그래서 그러고. 예, 알파리움에 이제 드디어 빈 땅이 없어졌는데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도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저도 서울 SPI라는 이제 돈 주고 보는 뭐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만 다루는 거기 기사를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못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여기가 건설사랑 돈 가진 기관들 뭐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 이런 데랑 네. 뭐 이런 데 몇 군데가 같이 개발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아까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개발이 잘 안 돼. 서로 삐걱거려.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뭔가 리드를 안 하는 거죠. 아, 판교 알파돔 시티가 우선 2008년 그때였고 2008년이면 2007년 그 서브프라임 네, 그 시기네요. 2007년 말에 사업 시작이에요. 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6개월 전에 시작을 한 거야. 와. 그래서 그 중간에 완전히 막 FI랑 이제 재무적 투자자랑 우선 그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을 여기서 이유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 거기서 뭔가 사업해 보려는 사람이랑 건설사 이렇게 해서 17개 기관이 참여했대요. 근데 다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지. 서로 해가지고 막 하다가 2011년엔 진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2011년에는 프로젝트 정리 그냥 안 하는 걸로 네. 막 하다가 지방행정공제라는 이제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하면서 건설사들을 떨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건설사 너네 나가 이거 다른 애들이 사갈 거야 해갖고 그러면서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사는 입장에서는 건설사는 롯데건설, 두산건설, GS건설사가 있었는데 6개 걔네들 포함해서 근데 여기 기사에서 말하기로는 원래는 롯데건설이 들어가니까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근데 전 롯데백화점보다는 약간 지금 현백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롯데백화점이 안 들어오고 현백이 들어온 게 지금 얼마나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지금 백화점 순위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돈 많은 애들도 2007년 말에 그 서브프라임 6개월 전에 해가지고 그 큰 프로젝트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쁜 돔이었는데 이제 돔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다 각자 짓고 그래도 이렇게 동그라미는 서로 이어야 돼 하면서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름이 알파돔인데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네요, 느낌으로 그러네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아 저거 해도 뭐 안 되겠지 아니면 십몇 년 걸리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판교가 지어지기 초기에 이제 사무실이 판교로 이사 가면서 이제 판교에서 일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 판교 가면 제일 어색한 게 그 판교역 부근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딴 데만 다 휘황찬란하고 판교역은 허벌판이었거든요. 판교역 기준으로만 허벌판이었죠. 여기만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항상 그랬으니까 여기 왜 개발이 안 되지? 네. 라는 걸 지나가면서 거기 가면 이제 트럭 세워놓고 이렇게 뭐 우동도 팔고 핫도그도 그쵸, 팔고 뭐 맞아요. 이런 거 하니까 푸드 그런 거 트럭들. 푸드 트럭들 먹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가면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네요. 거기만 허허벌판이고 네. 나머지는 다 좋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 이유가 그게 다 쌈박질 하느라고 못하고 있었네요. 쌈박질까지는 아니고 경기를 잘못 만난 거죠. 네. 하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거기에 제일 비싼 건물들, 그쵸, 그쵸. 제일 돈 그쵸, 많은 그쵸. 회사들이 다 거기로 가 있고 음식점도 엄청 비싼 데 들어와 있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하죠.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쭉 하강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회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건설사도 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알 수 없어서. 배상희님이 판교 트램은 어떻게 되었나요? 판교 5년 트램은 사실 언젠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원래 이런 거 하면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 그렇고 땅을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 도로를 활용하거나. 트램이 지나갈 땅. 네. 그래서 공중에, 대부분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트램은 이제 도로로 바다. 지상으로 다니는 게 맞아요. 트램인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 네, 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 샌프란시스코도 보면 도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방해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판교는 누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가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뭐 대로보다 더 넓거든. 그래서 그 인도 가운데가 또 약간 나무 심어져 있고 하니까 사실 뚫으려면 이렇게 해서 H스퀘어 앞으로 뚫어서 저기까지 뭐 거의 4차선 왕복 8차선만한 그 인도가 있어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안 할 경제성. 언젠간 할 수도 있죠. 돈이 문제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판교가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근데 은수미 시장이 음. 시장 시절에 엄청 하려고 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트램을. 그거는 사실 이재명 시장부터 다 하려고 했어요. 다 하려고 했는데 은수미 시장 때도 이제 못한 게 그거예요. 뭐 그 정부가 뭐 BCD인가 뭐 그런 거 그 영향평 예, 아. 이익 사업 예. 영향 사업 이익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네, 손해를 볼 수 있냐 그렇죠. 아닌데 그게 약간 덜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트램 노선을 보면 막 정자동까지 가요 일부러 사업성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업 늘어나니까 타당성 평가인가? 타당성 아, 평가. 맞아요, 맞아요. 사업 타당.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서 그때 성남시 은수미 시장 마지막 때 그걸 했죠. 정부가 계속 사업 타당성 평가 때문에 안 해줘 국비 지원을 그럼 우리 돈으로 할래 여기까지였어요. 아이씨 정부 돈 안 받아.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어 몇천억 했는데 이제 은수미 시장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되고 지금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될 수도 있고. 타당성 평가가 안 되는구나. 어렵네. 뭐 이상한 사업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타당성 평가 잘 나와서 잘 사업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보면 사업 타당성 평가가 사실 돈 논리만 따지면 여기 막 지방이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거기 그쵸, 배점 항목을 사실 조정하거나 하면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도 있죠. 맞죠. 그런 게 지어져야 이제 또 사람들이 오고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판교는 언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게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판교에 가면 정자동이랑 판교 사이에 주소가 좀 좋은 데가 있어요. 정자동 1번지. 정자동 1이라는 번지에 그 자벌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엄청 커요. 어린이들 막 직업 체험하는데 전 지나가면 뭔가에서 막 봤어요. 엄청 큰 데가 맞아, 있는데 그 바로 건너 옆에 지금 힐튼 호텔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엄청 높게 비즈니스 호텔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바로 건너편 산에 백현동 산에 그 행사장을 짓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십몇 년 전부터. 코엑스 같은 말고 거. 또 코엑스 같은 거. 자벌드는 어린이들 그거고 네네. 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코엑스 같은 걸 해서 그때 이재명 시장 때부터 했던 건데 뭐죠? 부산에서 하는 게임 행사. 지스타. 지스타 같은 거 유치하겠다. 그 계획의 음. 일환이에요. 그래서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제 생각에 10몇 년 후면 지어질 것 같긴 해. 네.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그럼 그게 지어지면 거기 판교가 이제 가깝잖아요. 네. 그럼 트램으로 하면 아마 BCD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약간 트램 같은 거 잘 뭐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 뭐 필요한가 하는데 판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넥슨만 가도 여기서 꽤 멀거든요. 맞아요. 맞아. 한 맞아요. 20분은 걸어가야 네. 아니요 한 블럭인데 멀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꽤 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퇴근하고 이렇게 오고 해도 맞아요. 시간이 꽤 걸리고 또 버스도 사람이 꽤 많아서 맞아요. 타기 좀 힘든데 이제 사실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판교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지금 네. 거의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판교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하고 하면 트램이 생길 거는 같은데 그거는 이제 20년, 10년 물론 트램이 들어와도 사람 그 교통량을 되나?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교통량이 딱 모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집중 딱 6시, 사람들이 엄청 6시 많죠. 그때만 모이고 평소에는 또 널널하고 하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상관없고. 멜번 갔을 때 트램을 타봤는데 트램도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트램이 그 레일이 많으니까 아, 이렇게 트램이 많아지면 서로 서로 이제 그렇겠죠. 막히기도 하고 또 차량 때문에 신호등도 지키잖아요. 네. 트램은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고 엄청. 그래도 판교는 트램이- 이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이테크노밸리랑 그쪽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하겠다. 아, 그래서 막 실증한다고 막 거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지하로 뭘 파야 되는 거 아닌가? 하이프로프 같은 거 하이프로프. 평균이니까 딱 가면 쫙 쏴 그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샘플 안에 있는 것도 트램이 빠르진 않네요. 아, 그쵸. 엄청 느리죠. 관광 느낌이지. 버스보다 더 느려. 약간 이렇게 좀 파악하면 별로 쓸모 없나 싶은 생각. 근데 판교는 지하로 팔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위에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아, 아, 약간 그 느낌? 근데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이 3테크노밸리 좀 기대되긴 해요. 이 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항상 말하지만 어디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와 분당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 삼각형으로 이 고속도로 같은 걸로 막혀 있는데 별론 것 같으면서도 재밌을 것도 같고 좋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님이 오셔가지고 한가지 다른 부동산 얘기하다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부동산 얘기로 마치네요. 음. 네, 오늘 얘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